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AS 시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 중반 수요일입니다. 하루 쉬고 온 우리 시장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양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엇갈렸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필두로 강세를 보이면서 1% 넘는 오름세를 시현했고요. 반면 코스피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주 쉬어가면서 간신히 상승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소식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음식료품 업종들 전반 빨간불을 켰던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탄탄한 경제 전망과 함께 3대 지수 강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중 2629선 연고점을 탈환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약세로 힘이 다소 빠졌습니다. 월요일 대비 0.01% 강보합권 2615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3,4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제조업과 전기전자 순으로 담아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를 월요일에 이어서 이어갔고 그래도 전기전자 화학업 중에서는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도 3거래일째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힘을 내면서 고점 부근 거래 마무리 지었는데요. 월요일 대비 1.2% 오르면서 880포인트 선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2천억 원 넘게 강하게 담아냈고요. 오늘 개인은 홀로 2천억 원 넘게 양 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에 1,200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중국 경기 지표의 악화로 위안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약세 동조화를 보였습니다. 전거래 대비 4원 30전 내리면서 1,308원 1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쇼미더스탁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도 양시장 상승불을 켜내긴 했고 또 코스닥도 오랜만에 2차전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또 너냐? 약간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가 16% 가까운 고가 마감을 해주면서 다시금 66만 원대, 네. 70만 원대를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사실 에코프로만 올라와도 시총 자체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이제 900선까지도 누려봄직해졌다.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에 대한 지수 흐름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코스닥이 이제 4월 달에 910포인트에 갔을 때는 좀 고점에 대한 거품설이 있지 않을까, 좀 그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실제로 내려오는 구간에 이제 820포인트부터 매매를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밀리면서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 5월 달에 나오면서 굉장히 또 악재로 받아들여졌었고,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를 찾아도 올라갈 시장이라면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시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까지 이제 거품이 끼는 이 에코프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고 반도체까지 같이 받쳐주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 900선에 대한 흐름도 좀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는 것과는 4월 달에 올라가는 것이 아예 다른 느낌이다.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만큼 이런 모습들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900선도 노려볼 만하다. 지난 3, 4월 2차 전지로 급하게 강하게 올랐던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이죠.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것도 역시 에코프로인데요. 네. 수급 부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거래량 역시도 최근에 이제 고점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올라갔었던 이 60만 원대, 70만 원대 거래량 이후에 계속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전일 대비 500% 그리고 이제 170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팔면서 외인과 기관이 같이 담아가는데, 기관 중에 정말 안 산 기관이 없어요. 뭐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 다 들어오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급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캔들 흐름을 봤을 때 80만 원 이상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역시 양봉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음봉이 나올 때 눌린 목을 잡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코스닥에 대한 부분,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도 사실 이 종목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오늘 오른 종목이 많진 않아요.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1% 이상 올랐음에도 상승 종목은 713 종목, 하락 종목은 750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가 지수를 멱살 잡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들 자세하게 이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간밤 미증시 테슬라도 1.7%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오랜만에 17% 가까운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네. 종목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전문가님들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마다 네. 안 나오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특징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정말 거의 이제 돌연변이에 가까운 또 주가 형성을 보여주면서 8만 원대에서 상장을 했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오늘 상한가 하면서 21만 원까지 오른 모습인데, 상장된 지 5거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섰다. 오늘 상한가로서 1조를 넘어서는 모습이 있고,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이 된 회사거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LG 화학이 있었고 LG 화학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을 때 초기에 처음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갈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나 이제 정밀화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내용 중에 이제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했다. 이 부분 6월 2일부터 다시 한번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뭐 분봉상에 타점을 잡는 매매들도 중요할 수 있겠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항상 또 염두를 해두고 매매해야 되는 만큼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거래량이 죽는 시점,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8만 원대부터 21만 원이면 2배가 넘게 오른 건데, 네. 5천억대도 안 되던 시총이 1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미 빠져나간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시장에서 메인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 벌써 두 번째 나왔죠. 어마어마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릴 때 이제 주가에 이제 거품이 생기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품을 타는 것도 탈 수 있을 때도 타야지
수익을 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매매 전략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 또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매수하시는 거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다. 매매를 한다면 작은 비중으로만 좀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습니다. 특징주로 과거에도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인적 분할 후 4거래일째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또 그리고 지난 거래일 쉬었던 이수화학도 오늘은 강세를 보였네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작은 비중으로 투자에 접근해보자라고 의견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는 제가 이제 AI 관련주들을 오랜만에 한번 부각을 시켜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딥노이드는 국내 유일 플랫폼 기반의 의료 AI 업체고요. 의료 AI 업체인데 이제 의료 진단, 판독, 보조 질병, 조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월 달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는 이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AI가 테마가 이제 주로 봤던 2023년도 1월, 2월 달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시세 부각이 되고 15,000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I가 이제 재미가 많이 없었죠. 계속해서 빠지고 저도 이 구간에서 매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AI가 반도체랑 엮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주도 테마가 되고 있는 부분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반도체를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속에서 AI 관련주들 엮이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전고 돌파에 대한 부분도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업황이 좋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수가 오를 때는 적극적인 매매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러면은 지수가 떨어질 때는 다시 이제 그 계좌를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단기 고점 15,000원에 대한 돌파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돌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면서 300만 주 이상 거래량 형성되고 오늘 20% 이상 강세를 만들어줬는데 이후에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꼭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부 종목뿐만이 아니고 AI 종목들, 마음 AI, 뭐 큐렉소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반도체만 이야기하거나 뭐 2차 전지만 이야기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장중에 여러분들과 실제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실제로 빠르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제 장중에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다들 계좌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딥노이드 의료 AI 기업이었습니다. 20% 급등 마감 보였고요. 5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엮이며 AI 관련주 다시 올라가고 있다 흐름 짚어주셨고 단기 고점 15,000원 선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 넣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제 방송은 사실 이렇게 한 번 봤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어서 연속적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생각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2월 달부터 올해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세다. 2022년에 잃었던 자금들에 대한 부분을 회복해가는 장세이길 바란다. 저는 이제 고점에 대해서 2022년의 하락을 전부 메울 수 있는 뭐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여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고점 구간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들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고 저점 대비했을 때 20%, 30%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종목,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4, 5배 올라가고 7배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2022년에 사실 누구나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흐름이 이제 고금리를 정점을 맞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회복 전략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6월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 이제 금리가 아마 동결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하방에 드디어 멈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2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쭉 이어왔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수익들, 그리고 계좌에 안정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하는 게 좋은지, 이런 자문들도 조금씩 어떻게 구해보시면서 최대한 현명한 전략들을 가져가시길 바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8시에 있는 무방에서는 제 이런 종목들도, 정보들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상승장 전망해 주셨는데요. 6월 증시 FOMC에 대한 금리 부분과 함께 대응 전략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1일에 매수했던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반도체 메모리 제품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흐름 훈풍과 함께 추천 주셨고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오름세, 종가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엑시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목표가는 5% 정도 제가 네.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매도 수익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전략을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11,300원 이상 자율적으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대응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매수가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22년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은 16,000원대 고가를 만들고 8,000원까지 빠졌으면 이 구간의 하락폭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 하락폭을 지니고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을 만드는 이 구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부터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최대한의 거래량이 터진
요 날부터 5월 26일부터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이거를 언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자리는 많이 있다. 네. 단기적으로 5%의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 매도가에 대한 부분은 이 매물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12,000원, 13,000원 올라올 때마다 본전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 것이거든요. 그러한 캔들들의 흐름을 봤을 때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계속해서 입절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구간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상승한다고 하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는 더 높은 가격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아직 많이 붙은 영역이 아니고 지금 50만 주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길 때 400만 주까지도 올랐던 종목이 아직 100만 주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시세는 많이 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일단 목표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전략은 방송에서는 제가 또 언급을 드리지 않을 건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콘, 반도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전략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한 주 만에 수익률 달성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매도 사인 주셨다고 하는데요. 더 올라갈 여력 있다고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나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6% 강세 보였고 이 국내 최초 차세대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부터 주가도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네. 2차 전지 중에 안 오른 2차 전지 찾아봐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네.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었다가 꺾일 때 에코프로 꺾이고 나서 2차 전지 산업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던 게 찰실현이 나온 것이고 안 올라간 2차 전지들 나인테크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에 대한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이 기본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21년도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역인데 이 실적에 대한 1분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들어온 거래량과 4,000원대 고점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빠져나간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가 오늘 16% 가까이 올랐을 때 이 종목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순환 매를 돌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냥 담아두시면 편안하게 올라갈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언제 올라갈까? 내가 사서 바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지 않으시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불안한 것도 없고 그냥 안전하게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인테크는 이제 매수가 살짝 하회하는 구간인데 저는 고가 3,900원대 왔을 때도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 안 오른 2차 전지들 많으니까 더 올라갈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제 4,000원 이상도 많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인테크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이 종목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래량 관점에서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을 매매해라. 그럴 때는 안전하게 누구나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매매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덜 올라간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추천 주셨는데요. 담아놓고 편안하게 상승세를 기다려보자라고 AS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원격의료 AI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AS 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의견 주셨고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터치 후에 종가도 23% 두 자리 급등 마감 보였습니다. 21선도 살아있다 의견 드렸거든요.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 사실 좀 약간 희열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나오기 전까지 이 종목들을 제 말을 그때라도 듣고 네.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매수가보다 높아요. 2,600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3,300원대가 높은 가격임에도 저는 3,300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지난주에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상한가까지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흐름이 꺾이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완전히 꺾이고 버려지는 종목들은 21선을 리탈하고 완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 테마를 받지 못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원격으로에 대한 테마가 최근에도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3,200원에 대한 주가는 초기 매수가 2,600원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또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한번 인지를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어디서 매수하느냐.
급등이 나오기 직전 자리 꼭 사자마자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 2주일 정도 기다리는 거 크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기다리고 나면 20%,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 매매를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65%에 대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관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네.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맥점 자리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인성정보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장중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에 대해서 현재도 흐름 꺾이지 않았다, 추세 살아있다 말해주시면서 여전히 상방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5일에 매수했던 경농 비료 곡물 관련 종목인데요. 추천 이후에 주가는 소폭의 횡보를 보이고 있고 뉴스 엮임에 나올 때 강세 예상된다 의견 드렸거든요. 경농도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시간에서 네. 항일산호나 고려산업 같은 이제 사료주들이 올랐어요. 다시 네.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농은 사실 사료주기 중에 정통 사료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비료 이런 거에 엮여 있는 회사 조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역시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좀 잠잠하고 바닥 구간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구간에서 이제 1,700원 정도 가까운 구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뭐 재밌는 구간 아니에요. 2주 정도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서 사료주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 종목도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가 이 SNS에 HMS에 네. 뜨면은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뜨면은 그때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크게 부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손절가만 잡아드리면요, 전 이제 10,000원 정도 아래로 갔을 때는 구름대 아래로 완전히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5% 정도에서 6% 정도 손절을 보는 것인데 그 구간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생기는지를 여부를 체크해 보면서 경농도 저는 매수에 대한 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추세가 완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 것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구간의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경농도 관심 있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농도 독일하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링크 제네시스 2월에 매수했고 수익 실현 이후에 제 AS 드렸습니다. 숨겨진 로봇주 이 부분과 대주주 만원 이슈 부분 그리고 최근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고 지난주 AS 때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고 네. 반도체가 엮이면서 AI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쵸. 근데 반도체가 엮이고 AI가 올라가면 사실 로봇도 굉장히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이고 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엮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월달, 3월달에 많이 올라갈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 대세 보일 때 이 종목은 사실 그만큼 부각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진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9%, 뭐 19% 이렇게 올라갔던 영역들이 있었지만 그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다시 생기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AI를 엮고 AI를 다시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데 로봇주들이 아직 크게 시세가 나진 않았거든요. 로봇주들도 AI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매수가보다 하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매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거래량에 들어오는 캔들들 그리고 이제 물량에 대한 소가 나타나면서 AI가 로봇과 엮인다. 대주주가 10,000원에 이 종목을 매입했거든요. 대주주가 10,0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주주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에 대한 주가 매입 6,900원 현재 주가 구간이 30%가량 DC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저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네.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8,500원대 이상 또 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로봇주도 AI 훈풍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의견과 함께 매수의 기회를 전략 주셨고 8,500원 선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모트렉스 여러 번 재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모트렉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종목만큼 사실 네. 여러 번 추천했던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3번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2월달 구간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3월달 구간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4월달 구간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있는 종목이고 제가 제일 좀 아끼고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이 25,900원까지도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16,000원대에 저는 이 종목이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 매수했을 때 이제 2월 중순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고가 2만 원대 넘어갈 때 매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했을 때 이제 16,000원대에 3월 달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이 4월 달에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본 것인데 지금 구간도 흐름이 계속해서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손절한다? 이 동그라미 치는 구간들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에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자율주행, 실적에 대한 부분 2차 전지 이후에 어떤 쪽으로 수급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 종목은 떨어질 때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매를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견해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구간이 매수가 21,000원보다 약 3%, 4% 정도 밀리는 구간이지만 전혀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제가 21,700원 왔을 때도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듯이 저는 다음 목표가를 25,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 상승에 대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바닥 구간에서 2020년도에서 21년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대량 거래량을 아직도 이 세력들은 모아놓고 팔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25,000원까지 갔을 때는 이미 5배, 6배가 올랐음에도 전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만약에 이제 이걸 듣고 좀 도움을 얻으셔가지고 이 종목에 좀 장기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볼수록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카플레이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도 매수는 가능하다. 만약에 짧게 본다고 하면 이제 19,000원 아래로 갔을 때는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한데 19,000원 아래로 가도 저는 분할 매수 모아가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트렉스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19,000원 선 조정 때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 말해주셨고요. 25,000원 선까지 상승 여력 봐주셨습니다. 장기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테마 자동차 부품 관련주 코리아 FT입니다. 31일 수요일에 출연하셔서 말씀 주셨고 6월 1일에 11% 급등세 나왔습니다. 이후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추세 지킨다면 상방 더 여력 있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하루 이틀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사서 오늘 안 올라가고 뭐 일주일 이내에 안 움직이면 아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닌가 보다 하고 뭐 4% 5% 떨어지면 또 이제 손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도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닌데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라고까지는 말 못해도 제가 보는 부분이 이제 70% 이상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떨어졌을 때 아니면 이제 그 전략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주식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매수 말씀드렸었던 구간 네. 4월 13일 요 구간부터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 더 올라갈 영역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제 올라간 구간에서 조금씩 빠져나왔습니다. 떨어졌지만 아직도 21선이 깨지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아침에도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인성정보 같은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대량 시세가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30%에서 30%가 더 오른다? 그럼 이제 60% 수익인 게 아니고 69%에 대한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상한가 붙으면 100%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복리가 붙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날 때 내가 싸게 잡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로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리아 FT 역시도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테마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주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대차에 대한 업황 부분도 굉장히 또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좋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끌고 가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낙수 효과로 1차 협력 업체들 다 수시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고점 구간에서 4,900원, 4,500원 이렇게 올라있는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바닥에서 3,000원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풍부하게 이제 살찌울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다 한번 매수해놓고 아니면 이제 한 주씩 정찰병 보내놓고 한 번씩 살펴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계좌를 불려가는구나. 이런 전략들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한번 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실시간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네.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다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매매 전략들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누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줄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 업황도 좋게 봐주시면서 낙수 효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4일에 매수했던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 MS 오토텍입니다. 33%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고요. 지금도 수익권은 여전히 있습니다. 딱 상승 추세 나오기 전인 2월 24일에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고 크게는 우상향 그려가고 있습니다. MS 오토텍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한번 밀 때 네.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를 많이 밀던 시기가 있었고 맞아요. 뭐 AI 쪽을 많이 밀던 시기가 있고 네.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놓쳤던 게 유일하게 하나 놓쳤던 게 리튬주는 제가 지금 매매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주는 사실 리튬주 빼고는 제가 웬만한 이제 시장의 대장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리튬주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적이 너무 없는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튬주만 빼고 다 매매를 했었는데 MS 오토텍도 한번 보시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대량거래량 네. 바닥 구간부터 이 11월 달에 이 대량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지금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리고 한 번도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더 올라갈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이제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똑같아요. 거의 차트에 대한 흐름도 MS 오토텍과 현대차 잠깐 같이 보면은 네.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21만 원대부터 19만 원대까지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7% 떨어졌다고 이걸 떨어졌다고 하지 않죠. 연초에 15만 원부터 해서 30%가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자동차에 대한 업황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면 현대차도 그렇고 MS 오토텍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모트렉스, 코리아 FT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 부품주들은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음봉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면 음봉이 나올 때 아무 때나 매수해도 부담 없이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단타보다는 또 스윙에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이런 전략들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S 오토텍 동일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업황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봉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동일하게 자율주행 관련주 삼보모터스인데요. 5,760원 매수를 했고 28% 수익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 6,270원 역시나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근데 삼보모터스는 제가 네. 이거는 유일하게 네. 제가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해요. 네. 4월 달에 이제 한번 그 15%에 대한 시가 고가가 나왔을 때 저 요때 한번 매도를 드렸었는데 요때 이후에는 사실 요 구간까지 완전히 돌파해 주는 모습은 아니라서 저는 이때 나왔던 가격 자체가 시간에서 이제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네. 시간의 이후에 사실 이 시장 자체가 4월 달에 좀 불안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 이제 고점설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때 매도 의견을 드리고 매수에 대한 의견은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로 많이 교체 매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본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 지금 벌써 4개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분석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황을 이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7,390원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가 나갔다는 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수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또 매수는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현재 매수는 가능하고 4월 고점 7,390원 선에서 매도 전략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코리아나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약세로 3,025원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코리아나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사실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5월 달에 한번 반짝하면서 네.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었고 네. 화장품도 워낙 업종 자체가 크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있고 딸려있는 식구들도 워낙 많습니다.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면 네. 종목 자체가 이제 49종목이 있어요. 상승 종목 21종목, 하락 종목 28종목, 합치면 49종목이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BM 팝테, 뭐 컬러레이, 대봉 LS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다 완전히 바닥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5월 달에 요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이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주가가 올라오는 영역을 보시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3,200원 이상 올라올 때 그때 매매해 보시는 게 좋다. 지금 구간보다 분명히 7% 정도 더 비싼 가격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바닥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서 사는 것은 정말 내가 주식을 다 알고 있고 이게 정말 바닥일지 아닐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맞지.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200원에 대한 자리는 이평선을 돌리는 자리 그리고 매물을 소화하고 완전히 흐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자리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3,220원 이 정도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매매를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은 보류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3,200원 이상 올라올 때 한번 매매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주가 3,200원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한 후에 매수해 보자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네.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류 방수 네. 이 부분에 대한 테마를 받고 네. 오늘 수산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수산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종목명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네. 수산주에 택하는 종목이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또 생기면서 이제 대장의 움직임을 꿰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 초입 구간에서 매매하라는 점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고점 영역 막 시세를 내고 나서 이렇게 꼭대기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10초 정도에 제가 공략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가 싶어서 우려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11시 이후로 분봉을 보면은 네.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공략을 했었고 빠지다가 좀 우려가 되는가 걱정이 되는데 하다가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11시부터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염료 방수에 대한 테마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다. 재료가 발생했다는 거죠.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재료가 발생하고 이제 대시세에 대한 초입 구간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은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눈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 구간에서 대규모 거래량이 유입되는 건 1월 달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이 구간을 보면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당장에 움직이지 않다가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 단기간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이런 걸 3,300원, 뭐 3,000원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사놓고 2달, 3달, 4달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맥점 자리를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 수익률은 지금 매수한다고 해도 5%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제가 8시에 있는 무방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종목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테마로 오늘 수산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매집 구간에서 재료가 발생하면서 대시세의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6월 8일 목요일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만여에 대한 변동성 다소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당장 하루하루에 대한 흐름은 사실 저는 뭐 크게 네. 뭐 우려되는 부분은 아닌데 네.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그거에 포커스 많이 맞추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이후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방송 때는 CPI가 발표가 나와 있겠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CPI가 계속 이제 2달 연속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낮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미증시가 굉장히 또 좋아요.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수들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장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두고 보고 있긴 합니다. 새로운 악재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악재가 나올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이제 연내 고점에 대한 부분 5.25%까지 도달한 모습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거의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악재는 없다.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고 겁먹어서 매수를 네.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관망을 한다면 나중에 떨어지는 시장에서 나만 수익을 보지 못하는 포모에 둘러싸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늘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과 떨어지는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달라야 된다. 악재는 4월 달에 나왔었던 부분들도 다 반영을 했고 네. 5월 달에 이제 디폴트 우려감에 대한 부분도 다 반영이 된 지금 그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방에 대한 요소가 거의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계속 시장을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실제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죠.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629포인트예요. 6월 7일. 오늘 가격이거든요. 오늘 가격이 오늘이 고가라는 거예요. 연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의 갱신. 4월 달에 2570 여기를 다시 갱신해주는 모습이고 2600선을 올라섰다. 코스닥도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역시도 이 91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가 정말 미쳐 날뛰면서 8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의 장세와 지금의 장세는 에코프로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오늘은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급을 완전히 다시 받아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2차전지 독주였다면 2차전지 독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13일 발표와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대응해 봐야 한다 말해주셨고요. 또한 이 4월달, 5월달 디폴트 악재 이후에 시장에서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방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상방으로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를 한번 2,700선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저는 점쟁이는 아니긴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약간 네. 한 수 접고 전망,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네. 저는 2,700 간다고 보고 오. 정말 많이 좋게 봐요. 왜냐면 네. 지금 올라가는 게 다른 업종도 아니고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고 원래 2위가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자회사 분할 상장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꽤 차고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3위로 밀렸는데 그 두 종목만 합쳐도 시가총액이 이제 500조가 넘습니다. 네. 삼전 우와 3전만 해도 거의 이제 400조대 후반이 되고 SK 하이닉스가 70조대 80조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조가 넘는데 이 업종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도 지금 안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추천했던 종목 중에도 오늘 AS 하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엑시콘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노란톡방에 오시면 네. 저한테 이런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매매 전략들로 여러분들께 정말 믿음과 수익을 드리면서 만족하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많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2,700선 도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이 전망 꼭 맞길 바라보겠습니다. 10분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 들어도 이 사람 좀 말도 빠르고 굉장히 이제 톤도 높고 네. 근데 이제 귀에 쏙쏙 재밌게 박힌다라고 하세요.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네. 거부감 있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 말을 쭉 들어보시면 사실 저는 맞는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제 말을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연속성 있게 들었을 때 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방송도 이제 8시에 있는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전략들 많이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전해드리는 백승화 대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